활기찬 하루를 원하십니까? 따끈따끈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유쾌한 정보 충족 프로그램 라디오 매거진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의 숲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도 황호림 숲연구가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을 갖고 있는 식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초인데 이걸 식물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예. 자신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예. 식물체의 독은 때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독을 품은 식물과 또 그것들을 생활에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을 가진 식물로 오늘 소개해 주실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대표적인 식물은 우선 생활 주변에서 독을 가진 식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이나 아파트 화단에 심어진 협죽도는 올레안드린이라는 독성 물질을 가진 맹독성 나무입니다. 예, 나무죠. 예. 예, 협죽도는 네. 인도와 유럽 동부 원산으로 꽃은 복숭아를 닮았고 또 잎은 버드나무를 닮았다 해서 유도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언론에서 한동안 이제 기가 닳도록 보도를 해서 잘 그렇죠.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예. 청산가리보다도 6,000배가 넘는 독성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지만은 예. 아주 미량이라도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독화살이나 사약으로 사용될 만큼 독성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활 주변에 많이 심어진 만큼 특히 어린이들이 만지거나 예. 갖고 놀지 않도록 평소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6,000배 이건 좀 과장된 거지만 심한 독초는 독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무심코 우리 숲에 다니다 보면은 풀떡이 올라가고 이제 피부병 같은 피부 질환, 피부염 이렇게 생기고 그렇잖아요. 예.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독성 식물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독이 없는 식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숲에 가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복장을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 우선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온나무거든요. 예. 정확히 말하면은 개온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온나무는 이제 일부러 우리가 생활 주변에 심어놓은 것이 온나무고요. 예. 숲속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개온나무거든요. 온나무는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우르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온나무에 직접 접촉을 하거나 연기 또는 그 냄새의 접촉도 개인에 따라서는 심한 그런 알러지, 피부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예민한 사람은 온나무과의 그 식물인 북나무에서도 옷이 난다고 하니 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집안에 많이 갖고 있는 그 잉글리시 아이비도 예. 가지가 가라질 때 나오는 진액이 피부에 닿으면은 민감한 사람은 발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 이 밖에도 잎과 줄기, 가시, 털에 포름산이 들어있어서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유발하는 쐐기풀류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한삼덩굴, 또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같은 것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골에 가서 보면은요, 온나무로 닭 같은 거, 네. 오칠개 해드시건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그 김만 쐬도요, 예. 옷이 오르더라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죠. 엄청나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기만 해도 그럴 정도니까 네. 정말 무서운 존재가 온나무인데, 예. 네. 또 북나무도 그럴 수 있다 하시니까 북나무도 좀 겁이 나네요. 예. 예, 예민한 분들은 북나무에서도 옷이 옮습니다. 봄 되면요. 앞서 이제 네. 우리 냉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나물 해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나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싹이어서 독이 있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독기를 품고 있는 그런 나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독 사고 나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선 보면 박새를 산마늘로 착각하는 경우, 산마늘, 예. 예, 또 동이나무를 곰치로 혼동하는 경우, 예. 또 털머위를 또 머위로, 예. 삭간나무를 우산나무로 잘못 알고 생긴 중독 사고가 봄철되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개발나물과 그 미치광이 풀로 인한 사고도 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 이름에 나물은 일종의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예. 먹지도 못하는 독초도 이름에 나물이라는 의미를 버젓이 달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앞서 말씀드린 동이나물, 삭갓나물, 예. 개발나물을 비롯한 예. 요강나물이나 피나물 같은 것들은 사실은 독초거든요. 아, 그러네요. 삭갓나물을 우산나물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삭갓나물이 지금 독초라는 독성이. 거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동이나물, 예, 그러네요.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나물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나물은 별로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제 곰치나 참치 같은 고급 나물은 예. 이름에 나물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나물이나 독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버섯과 나물은 꼭 시장에서 사서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버섯 특히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독초라고 알고 있는 식물도 어떻게 보면은 또 나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대개는 이제 독초라 할지라도 네. 어린 경우에는 독성이 약해서 나물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온나무 수는 물론 천남성도 어린 수는 나물로 먹는다고 그럽니다. 시장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천남성이요? 그렇죠. 천남성은 시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온나무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온나무 순이. 온나무 예. 순이. 그리고 이제 독초로 알려진 미국 자리공도 미국에서는 시골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신선한 야채의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남유럽과 그 북아메리카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요 인기를 끄는 식물이고 이름도 포크 샐러드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즐겨 먹는 고사리도 아주 독성이 강한 그렇죠. 식물입니다. 예. 고사리의 독성은 말이나 소가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을 정도로 병이 걸릴 정도로 강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이거 미국의 카우보이들은 고사리밭을 피해서 소를 몰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지만 고사리나 온추리 같은 그 나물은 삶아서 물에 우려내면은 독이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과 약은 백지장 한 장 차이로 많은 독초들이 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푸레기 같은 거 태워가지고 지푸레기로 만든 그 네. 재에다가 고사리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버무려 갖고 이렇게 말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법제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항아리 속에라도 집을 태워서 네. 소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프로. 예, 장을 담기 전에요. 예. 네. 독버섯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버섯 자체가 엄청나다면서요? 그렇죠. 가지수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약 네. 1,700여 종의 버섯이 있는데 예. 식용버섯은 320종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네. 맨 독성 버섯을 보면은 화경버섯이나 왈강대버섯, 광대버섯, 애대버섯, 그리고 미치광이버섯, 깔대버섯 등이 있거든요. 예. 요즘에는 이제 정부가 넘쳐가지고 인터넷 등에 이제 독버섯 판별법 같은 그런 게시물도 눈에 띄는데 예. 제 생각으로는 예. 기증한 생명을 담보로 생체 실험을 하지 마시고 그냥 사서 드시는 게 낫죠. 버섯만큼은 꼭 시장에서 사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비슷해가지고 이게 정말 헷갈려요, 이게. 예. 그렇죠. 독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문득 옛날에 아까 천남성 말씀하셨는데 그 사약의 그 재료들로 쓰였던 것도 참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록을 보면은 사약 재료로는 생금과 생청, 예. 청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금이라는 것은 정연하지 않고 캐는 황금을 말하고 예. 또 생청은 막 따낸 꿀이고 청호는 미나리 아제비가의 투구꽃에 달린 마늘 같은 작은 알뿌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투구꽃이나 노젓가락나물, 진범, 천남성 등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맹독성 식물입니다. 그런 독을 그렇게 활용하기도 했지만요. 우리 네. 선조들은 이런 독성을 지닌 그런 어떤 식물 같은 경우도 이걸 또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또 썼잖아요. 네, 물고기를 잡을 때 떼죽나무 열매나 엽귀 잎 그리고 초피나무 껍질을 이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꽃무릇이라고 부르는 석산도 독성이 강한데 비닐 줄기에 전분을 이용했습니다. 이 전분은 종이를 만들 때 접착제로 사용하면은 리코린이라는 성분이 항균력이 뛰어나가지고 쉽게 상하지 않고 또 탱아가 벌레가 먹거나 병색되는 것을 막아줬다고 합니다. 네. 또 민물고기를 요리할 때에는 산초나무 열매를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산초나무 열매가 민물고기에 기생하는 디스토마균을 살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 디스토마 예방약의 주 원료가 바로 산초나무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살충제가 없었던 옛날에는 멀구슬나무 잎, 오동나무 잎, 그리고 할미꽃 뿌리에서 나오는 독성을 지레식 화장실에 구더기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또 이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된장풀은 된장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벌레가 이제 꼬이는 것을 막았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식물 독을 이용한 살충제나 해충 기피제 등 친환경 농약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농약이라든가 또 이런 것까지 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호림 숲연구가였습니다.